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명절 연휴에 영상 작업을 못했어요.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좀그 영상을 제작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소심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성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소심하고 게으르고 바다성도 없고.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제 자신이 봐도 좀 신기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 가을은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아주 단풍이 이쁘게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얼만큼 그 단풍의 색깔이 고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가을에 항상 가뭄이 들어서 낙엽들이 그냥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이제 논에 나락을 베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런 영향으로 단풍은 이쁘게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복잡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계절이 또 1년 중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이니까, 교회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짤막한 여행 같은 거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택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택용 태양광을 이제 해라 마라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좀 진부하고, 그리고 잔소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주택용 태양광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작은 용량이지만 나도 설치하고 너도 설치해서 이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전체 사회나 국가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나름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택용 태양광이 좋다 싫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하나의 당연한 트렌드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 이 주택용 태양광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에러가 잡혔습니다. 그 에러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에러들.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에 같이 이제 조합이 되는 전지판, 모듈이나 인버터의 결함보다는 어찌 할 수 없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에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에러가 뭐냐면, 개통 전압 높음이라고 하는, 한전 개통전압 과전압이라고 하는 에러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필드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진 이유는 간단해요. 각 변전소하고 한전이 손잡고 나름대로 개통망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개통 과전압이 걸릴 만한 상황에서의 태양광 설치들을 업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하지 않았어요. 이걸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한전 개통망이 원인이니까. 개통망에서 태양광 수용을 제대로 못 해줘서 인버터가 동작을 해서 전력을 송출을 하면 개통 전압이 높아지는 문제. 그래서 허용치를 벗어난
전압 때문에 인버터가 다운이 돼버리는, 에러가 나서 멈춰버리는 현상이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이제 다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설치를 해놓고 이후에 이제 상교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제 앞으로 온 공문이 아니고 태양광을 사용하는 이제 소유자한테 보내지는 공문인데, 공문 내용은 뭐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이게 뭐 여기서는 뭐 글씨가 작아갖고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것 같은데, 제목은 뭐 기술 검토 결과 이행 관련 사전 동의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앞에는 분산 전원을 관리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분산 전원이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을 포함한 다수의 발전 설비들이 개통망의 중간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전기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이게 한 조항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5가지 조항을 하나하나씩 별도로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개통 연계 기술 부분에 있어서 역률 제어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률 제어 인버터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해서 효율을 제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필드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태양광 인버터들은 전부 다 역률 제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얘기해서 부하가 커지면,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면 발전량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하 쪽에서 전력 소모를 조금밖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인버터가 자동적으로 운전의 효율을, 운전의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인데, 태양광 인버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기는 힘들긴 한데, 어쨌거나 하여튼 개통 상황에 따라서 인버터가 능동적으로 운전의 정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뒤쪽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이 개통망의 전압이 충분하게 차 있을 경우에는 소비가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작다라고 판단이 되면 발전기는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더 많이 송출을 해주면 이제 전압이 상승합니다. 전압이 상승하는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인버터가 이제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전압 상승을 막기 위한 역률 제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유통되는 인버터에는 모두 다 이 기능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을 때 단상 220V로 받을 수도 있고요. 3상 4선식 380V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은 거의 대부분 220V잖아요. 그런데 220V로 구성된 망에 여유가 없을 때 한전이 직권으로 여기는 220 단상이 아니고 삼상으로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내리면 소비자는 한전의 결정에 따라줘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상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연계를 희망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한전의 어떤 기술 검토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겠죠. 단상을 삼상으로 바꿨을 때 발생되는 공사비는 아무래도 소비자하고 한전하고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100% 소비자한테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전이 이제까지 그 소비자를 응대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쥐어짜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속 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주택에 설치되는 작은 용량의 태양광을 정상 동작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상에서 3상으로 변경을 하고 이것 때문에 3상 라인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도 어느 정도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역률 제어 인버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거부할 수 있다. 태양광 연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 첫 번째 내용을 두 번째에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예전에는 한전의 전압 범위가 높아져 가지고 인버터가 에러가 나도 한전에서 조치해 주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개통 라인의 크기를 변경하는 거, 쉽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변압기 용량을 늘리는 거. 세 번째는 변압기를 추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한전에서는 뭐 이 부분까지는 이제 말없이 해왔어요. 말없이 해왔는데, 변압기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공용망을 새로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망을 신설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 역시도 신청한 가구에 사용하는 용량에 비례해서 딱 그만큼밖에는 공사비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껏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도 과전압으로 인해서 인버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꽤 있었고 상당수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버터 제조 회사들이 규정 외 전압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실제를 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전압이 낮거나 전압이 높더라도 인버터가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LVRT 아니면 HVRT인데 이건 이제 로우 볼테이지예요. 낮은 전압. 이건 낮은 전압. 이거는 하이 볼테이지. 이건 높은 전압일 경우에 또 운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분산화 정책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어떤 지속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한전이 부담을 해야 될 전력망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나 아니면은 변전소나 아니면 한전은 나름대로 부담을 크게 많이 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만약에 주택용 인버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뭐 1메가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대형 발전소의 인버터들이 어느 순간에 만약에 멈췄을 때는 대통만 자체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 최종적으로 발전소의 터빈까지도 멈추게 되는 그래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 구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발전을 멈추지 말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하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할 때의 리스크보다도 대정전으로 발생되는 야기되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약간의 과전압이나 아니면 저전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이건 제가 봤을 때도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인버터들은 이 부분의 범위를 인버터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220V를 사용하는데요. 교류니까 VAC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220V가 아니고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전압 범위는 198V에서 242V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올해 2025년 6월 13일 날짜로 변경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느냐? 그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였습니다. 그래서 6%일 때 한 개의 전압이 237V인가 그랬어요. 상한선이. 이 앞에는 203V인가 207V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207V였고 이 뒤에가 234V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개통 전압이 240V 근처로 가면 인버터가 이제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 날짜로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버터들이 기본적으로 운영 범위가 이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개통이 넘어가게 되면 인버터가 일단 에러를 일으키면서 멈추거든요. 또 멈출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한낮에 햇빛이 짱짱해서 발전량이 아주 왕성해질 때 인버터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로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효율을 100% 발휘하는 구간에서 인버터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 부분을 인버터에서 확장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최대 언제까지? 뭐 저전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역에 예상치 못한 이런 발전 설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통망에 저전압보다는 높은 전압이 걸릴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저전압 레인지 구간보다는 과전압 레인지 구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면 250V까지도 확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태양광 주인이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기술 문서를 받아서 그 기술 문서에 의거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비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이 구간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전압이 만약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250V 근처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가전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해지면 TV 화면이 갑자기 꺼지면서 뻘겋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등들이 이제 나가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LED 전등을 쓰니까 LED 그 전구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소형 SMP,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정전압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정전압 파워 서플라이가 고전압에 의해서 파워 서플라이가 나가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TV가 좀 꺼벅거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압이 천정의 집안의 등이 좀 밝았다 어두워졌다 할 때에는 분명히 뭔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과전압이 수시로 전자제품에 유입이 되면 전자제품의 수명이 줄어요.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압을 안정화시켜줘야 되는데 전체 전력망의 안정 때문에 최악에는 대정전을 막고 지금 현재 우리의 문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전력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이 부분이 이제 확장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생활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 각종 기기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곳이 아주 정밀성을 원하는 그런 곳들일 거예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뭐 전근압 시스템이나 전력 안정 시스템 내지는 뭐 대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건전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에. 지상 변압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가나 아니면은 뭐 근생 공간에 영업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병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기계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서 전압을 안정되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전체 전력망의 안정화를 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력의 전압 범위를 해양을 시켜서 태양광 설비들이 발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뭐 이 문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의미는 없고 뭐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생긴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전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완전하게 소비자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용에 동의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서 한전하고의 분쟁이 생겼다 할지라도 뭐 개인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전을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뭐 심각한 상황은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시작이 됐어요.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산업 부분들은 일단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산업부는 좀 업무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고, 환경부는 이제 업무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보통 이제 6월 달에 1차로 한번 준비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각 부분별로 예산을 얼마나 키울지, 늘릴지, 내지는 줄일지, 아니면 올해하고 똑같이 갈지를 결정을 하는데 6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 예산을 25년 대비 40%를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를 주로 담당하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 보조금이 있죠. 각종 근생 공간에도 태양광이나 기타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때에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근생 공간이나 아니면 대규모 업장에 저전력 설비를 할 경우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의 형광등 시스템을 LED 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를 효율이 좋은 저절전 신형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도 사실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또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40% 증액을 했고 이 예산이 그대로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이제 기후환경에너지부 쪽에서 이 예산을 쓸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를 다 가져갔으니
흔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공단도 환경부 쪽으로 아마 관리 권한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조 예산은 거의 대부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쓰게 되는데, 언뜻 생각했을 때, 보조금 예산이 40%가 증액이 되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혹시나 주택에다 태양광을 설치할 때, 태양광에 대한 소비자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필드에 어떤 영업이 행행을 하고 있냐면, 주택 태양광 설치비가 0원이 된다 라고 해서 모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과다 해석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좀 더 커져야 되고 또 내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마련을 하려면 한 20년 이상 계속 유지해온 보조금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손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적 우위와 신제품 개발과 소비자 만족을 앞세워서 시장을 지금보다는 훨씬 큰 크기로 개척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태양광 모듈의 제조 능력은 세계 탑입니다. 한화가 미국에서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죠. 한 3년 만에 시장을 거의 한 70% 정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화가 전지판을 들고 미국 시장에 가서 미국 시장을 장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LG가 이 태양광 쪽에 손을 완전히 띄웠습니다만, LG는 예전에 LG가 가지고 있는 고효율 전지판을, 그러니까 모듈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다가 결국 이제 KO 폐를 당했습니다. 중국에는 정말로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업체가 한 50군데 정도 돼요. 물론 작년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바다 경쟁, 그리고 구조조정, 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한 20, 30개 업체들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은 전체 지구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막강합니다. 탑이죠. 그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그런데도 국내 업체들이 태양 전지판을 갖고 해외로 나갔고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 태양광 관련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버터를 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게 전무예요. 지금은 이제 사라진 이제 율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일본에 한번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율링스가 태양광 인버터를 가지고 일본 시장을 한번 노크를 해봤던 적은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 업체가 해외 시장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조 능력이나 어떤 기술적 우위들로 인해서 거의 전 영역에서 해외 시장을 다 개척해서 나름대로 외화를 벌고 국내 GDP 증가에 다 일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근 20년 넘게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국민적 세금을 그대로 보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계속 투여해 놓은 이 태양광 업계의 인버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그 세금으로 보조한 그 덕을 나름대로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하죠. 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보조금이 만들어낸 시장으로
활동 범위를 스스로 축소해가지고 보조금 영역에서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그렇게 보조금에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안정되게 영업활동하고 기술개발도 하지 않고 신제품 개발도 게을리하면서 보조금 안에서만 그렇게 그냥 별로 충실하지 않게 생존을 하기 위한 이 인버터 회사들한테 경종을 주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없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들을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공약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필드에서 내년도에는 주택용 태양광이 공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용인 반도체 단지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보리 2호 원전의 운전 취소, 재운전에 대한 심사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세상이 에너지를 변경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라도 태양광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써야 되고, 아직도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구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결정해 주는 게 나름대로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나 힘들이 더 커지면 우리가 땅 파서 그동안 얻었던 그런 화석 기반의 에너지들을 빨리 위로 올리고 좀 더 청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내지는 수력 같은 이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력 패러다임 교체를 빨리 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의식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자유를 거의 완벽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태양광 설비가 이제 어느 정도의 내부 연한이 돼서 설비를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상외의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서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 그게 또 큰 금액이 되지 않아요. 당장 이제 목돈을 내야 될 때 좀 아찔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인버터를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이제 인버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버터 교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7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인버터 교체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느닷없이 7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최소 7년 내지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70만 원을 나눠보면 사실은 그게 큰 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버터를 중간에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 주택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사실은 큰 부담이 되죠.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좀
고려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할 건데요. 다음 영상은 아마 발전소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떤 내용이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직도 맹목적으로 원전을 우선하거나 내지는 태양광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태양광을 사용하시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설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AS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